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인데 교재 278페이지 펴놓으시고 화면을 봅니다. 장기부의 통제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에서 차, 양도차익 계산했습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부의 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부의 특별공제인데요. 자,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서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결집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요.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이 자산 사용 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요, 사용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자꾸 쌓아놓습니다. 보유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키는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자, 단기 보유할 때보다 장기 보유하다 보면 결집효과라고 해서 세금의 누적 효과라고 하는데 결집 효과 때문에요, 장기 보유자가 단기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결집 효과를 완화시켜주고 장기 보유자일수록 단기 보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누적 효과 때문에. 그러면 양도를 기피하겠죠. 양도를 기피하는 것을 동결 효과라고 하는데 동결 효과를 방지하고 장기 보유를 우대하고 자산의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누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 특별히 공제해 주는 거, 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에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점을 제거해 주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다. 공제 취지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설명. 이걸 바꿔 쓰시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취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이요. 장기 보유공제 대상은요, 국내 소재 자산만 돼요. 그래서 국외 자산은 안 돼요, 여러분. 자, 해외에 있는 자산, 다른 나라 국가 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우리가 장기 보유를 유도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국외 소재 자산 안 됩니다. 국내 자산만 됩니다. 또 반드시 등기가 되고 양도해야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하면 배제됩니다. 토지 건물. 그래서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말을 지문 속에서 봤다. 문제든 독립한 문제든 지문 속에서 한 줄 나왔든 또 계산 문제에서 계산 문제 풀다가 장기 보유공제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뭘 떠올리냐면 3년 이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풍선처럼 장기 보유공제 나왔다. 몇 년? 3년을 항상 떠올립니다. 마음속으로만 3년을 떠올려야지 시험장에서 장기 보유공제란 말을 보고 기쁜 나머지 이러면 손을 드는 순간 시험지 떼끼고 끌려나가가지고 몇 년 동안? 5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시험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만 장기 보유공제란 말을 받다 몇 년? 3년 떠올립니다. 항상 3년 이상 보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장특공제 대상이지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만 장기 보유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법령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물에는 주택 포함이고요.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자 보세요. 종전에 만약에 주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전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점이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뭔지는 공법에서 배우시고,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다. 요 시점이,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요.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요 시점이다. 그러면, 종전주택은요, 종전주택은, 자, 어떻게 하면 다 때려부시겠죠? 종전주택은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아요. 자,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의 장특공제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이 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를 인정해주고 싶은 건데 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장특공제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관리처분계 인가전의 종전 건물과수ộc 토지, 즉 종전 때려부신 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장특공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원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있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말장난 같지만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전에 때려부신 종전주택의 양도차익에 한정해서 여기다가 공제해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원래 판례에서 예규에서 실무적으로 인정되던 것을 법에 명문화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한 거.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있잖아요. 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에 장특공제 원래 안 해주는데,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이번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5월 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로서는 5월 9일 지나면 장특공제 대상을 받을 수 없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새. 원래는 이제 이게 계속 기간이 연장됐었거든요. 원래 2025년 6월까지로 돼 있다가 1년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올해 또 연장될지 안 될지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들은. 그래서 현재까지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결론이 나면, 제가 정부 발표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토지 비사업용 토지 포함이고, 다주택도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다주택은 당연히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만 장특공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원칙은 안 되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상 인거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를 공제해 주냐는 우리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같은 1세대주택의 장특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요거 이제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양도책에다가 보유 연수의 2%씩 적용에 의해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자, 양도책에 3년 이상 산업 미만 보유하면 2, 3은 6%,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6에 30%까지 공제해 주는데, 오늘은 못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정확하게 심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 여러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예요. 근데 3년을 보유해야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1세대주택이고 3년을 보유했는데도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되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가주택이요.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거든요. 과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장기보유공제를 왕창 해줍니다. 투기 목적 없잖아요. 어떤 수강생분 고가주택은 나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해주나요? 그러는데, 고가주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부동산 주식회사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1세대 1주택, 투기 목적도 없는데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고가주택이 됐어요.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 비과세도 안 해주는데. 그래서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같은 애들 장특공제를 왕창 해줘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는데, 보유 연수의 4%씩, 거주 연수의 4%씩 해가지고 이제 공제를 최대 이제 20에서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보유기한별 공제율 최대 40%, 거주기한별 공제율 40%에서 최대 합치면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80%까지 받는데요.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특공제가 어디 계산구조 속에서 가필, 차장, 소, 양도수 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책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보유공제고, 취지, 장기 보유하는 게 국가적 입장이 좋은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장기보유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장특공제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이다. 국외대산 안 돼요. 미등기 양도하면 안 돼요. 3년 미만 보유하면 안 돼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대산 안 돼요. 비사업용 토지는
될 수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2020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다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정도 오늘 알고 가시면 되고, 공제액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잠깐 한번 풀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재는 278페이지 장특공제 대상인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공제 추진 읽어보시는 거고, 공제 대상은, 공제 대상은 여기요.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주택 포함해서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 입주권 대상인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대상이 아니고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 공제 적용 배제되는 거 쭉 나오고 그랬는데 결론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표, 요거를 반드시 별표시해 놓고 기억합니다. 장특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설명 금방 다 드렸습니다. 요거. 아셨죠, 여러분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일단 이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 2026년 5월 9일까지 한다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기간이 연장 안 되면 이제 우리 시험은 10월 시험 실시 당일날 시행 중인 법령으로 하니까 연장이 안 되면 조정대상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없는 거고, 연장이 되면 이제 그런 받을 수 있는 건데 현재까지 이렇게 돼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공제액 같은 것은 우리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공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공제. 양도소 기본공제입니다. 자, 기본공제는 여러분 보기 전에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합니다. 핵심 꼭 출제 예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 보유 통제가 적용된다. 언제 X인지요? 하나, 둘, 셋. 답이 엇갈렸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항상 장특공제 나왔다 몇 년? 3년 또 올려고 했잖아요. 이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니까 3년 보유를 못했잖아요. 2년 6개월이니까 3년 보유를 못했기 때문에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1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 보유기한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연수의 4%씩. 또 거주가 만약에 2년 이상이면 거주기한별 공제율도 거주 연수 4%씩 왕창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보유기한이 2년 6개월이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장특공제 나왔다 몇 년? 3년 또 올리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본공제 봅니다. 기본공제는 계산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가필, 차장, 소요.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되는 게 보다 기본공제입니다. 속입과예요. 그랬을 때 어디 위치했는지를 보시고요. 기본공제 취지는 비거주와 양도에도 적용합니다.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종합소득의 인적공제와 형평성인데,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가 있는데 그것과의 형평성으로 양도세에서 인정하고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보세요. 가필, 차장, 소 계산했더니 양도세 금액이 250만 원 계산됐어요. 기본공제 미리 말씀드리면 1년에 250이에요.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예요? 빵. 그러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 넘어야지 양도소득 금액 25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기본공제 250만 원 해주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가필, 차장, 속입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기본공제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등기를 유한한 자산 미등기한다면 배제합니다. 근데 자산의 종류는 관계없어요. 아까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자산 다 돼요. 그 다음에 보유기한 관계없어요. 아까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근데 기본공제는 3년 미만 보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절 보셔야 되는데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를 유한한 재산 등기했는데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여러분 꼭 아시고요. 자산의 종류, 보유기한 관계없습니다. 국외 자산의 경우에 장특공제는 국외 소지하는 자산 장특공제 안 해주잖아요.
다른 나라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보유 유도 안 해주니까.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재산도 돼요. 자산의 종류, 보유량 관계없습니다.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준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그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여기서 소득은 가필, 차장, 소 아까 요 양도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이거 전부 합친 것에서 얼마? 1년에 250.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팔았어요. 그럼 다 기타를 산도 팔고 그럼 다 판 것에서 얼마? 토탈 250이요. 토탈에서 250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또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에서 얼마? 250만 원 해줍니다. 주식 출자 지분 양도소 금액에서 250.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에서 250. 또 신탁수익권 양도소 금액에서 250이요.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동산도 팔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도 팔고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도 팔고요. 같은 연도에. 자, 신탁수익권도 팔았어요. 그러면 최대 기본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다고요? 국내산만 양도했을 때 최대 얼마? 1,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4종류로 나눠서 각각 여기서 250 이렇게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 다음에 공제 방법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기본공제 그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특공제, 기본공제 차이점이 있는데 장기보유공제는 물적 공제라고 해서 사람은 안 보고 양도하는 자산별로 공제해줘요. 근데 기본공제는 사람을 보고 소득별로 공제하고 장특공제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해서만 공제해주는데 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사는 다 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 미등기만 아니면 보유기간 장특공제는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둘 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둘 다 공제 배제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둘 다 배제해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고요. 자, 장특공제는 보유한 거주기간에 따라서 이제 차등 공제하는데 공제율이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 자산별로 이번에 토지 양도해서 요건 갖추면 해주고 이번에 토지 양도했는데도 못 갖춰서 안 해주고 이번에 건물 양도했는데 요건 갖추면 해주고 이렇게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이요. 소득을 몇 종류로? 4종류로 나눠서 부동산에서 주식에서 파생상품에서 신탁수익권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자, 뒤바꿀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틀려요. 소득별로 기본공제이고 장기 보유소득공제는 양도하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 줍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는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당연히 그냥 되고요. 미등기양도만 아니면 비섬용 토지도 둘 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특공제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는 미등기양도만이면 깔아주고요.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차차 이제 보기로 합니다. 마돈나가 양도했을 때도 장특공제도 기본적인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고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 양도했을 때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제 확대 적용만 안 해주는다는 건데 여러분 비과세도 그렇고요.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비과세도 그렇고 장기보유공제도 그렇고 비거주자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비과세나 장특공제 이런 것들 1세대 1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거주자에게만 주는 혜택이에요. 양도세 비과세도. 왜 거주자에게는 양도세 비과세도 해주고 장특공제도 왕창 해주냐면 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돈나의 보금자리 어디 있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마돈나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비과세도 안 해줘요. 장특공제 확대 적용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장특공제 이런 건데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기본공제. 양도 기본공제는 등기 여부나 자산의 종류, 보유견에 관계없이 공제금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답이 또 엇갈렸는데. 자, 지문을 빨리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계속 틀리면서 하시면 돼요.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틀려도 괜찮으니까. 왜 틀렸냐?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기본공제는 자산의 종류나 보유기간은 관계없어요. 근데 뭐는 관계 있어요? 등기부는 관계 있잖아요. 미등기한도면 장득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돼요. 미등기한도만, 등기를 유하는 자산 미등기한도만 싹 다 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은 교재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세율은 그냥 살짝만 볼게요. 살짝만. 용어만, 그러니까 기본제도 용어 정도 하고 살짝 보시면 되고, 세율 284페이지인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요. 자,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해요. 취득세에서 동일한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정했는데, 양도세는 하나의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한번 봐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양도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건물에서 주택 제외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제외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또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미등기한다면 70%. 최고세율 적용되고 70%. 등기됐다 그럼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져요. 등기를 유하는 재산은 등기됐을 때, 등기 유하지 않는 재산은 보유기한을 갖고 따져서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8단계로 8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비삼용 토지는 이 6에 45%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 이 초과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초과누진세율 적용될 때 비삼용 토지는 일반 토지보다 10% 더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세율이 적용돼요. 비삼용 토지는 세율이 10%가 더 높아요. 6에 45% 초과누진세율 적용될 때.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한번 오늘 봐놓으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미등기한다면 70, 등기됐다. 보유기한, 등기를 위한 재산. 보유기한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자,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6에서 45% 과표관 8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인데 비삼용 토지는 여기다가 몇 프로요? 10%를 할증한다는 거 한번 봐놓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6에서 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해요. 흔히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 원 자, 이하이다. 과필차상 소기과 계산했더니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8단계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5%까지.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건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요.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될 때 얘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하니까 과세표준금액이 1,400만 원이 할 때 16%고 10억 원 초과하면 55%까지 16에서 55%까지 8단계로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비삼용 토지는 10%가 더 높아요. 한번 눈으로 그냥 봅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세율입니다. 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이요. 등기를 유하는 주택을 미등기한다면 70%고요. 주택 등기됐을 때 보유기한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를 유하는 재산 아니니까 보유기한만 갖고 따져서 1년 미만이면 70%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단기 양도하잖아요.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그러면 세율이 양도세 세율이 70%인데 양도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소득세 납세문자는 소득세 납세문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함을 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이 70%면 지방소득세 7%예요. 그러니까 몇 프로예요? 77%에 말하자면 세금이 나가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자, 1년 미만 보유하면 70%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6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5%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소한 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몇 년 부여해야 돼? 2년은 부여하고 팔아야 돼요. 단기 양도하면 세금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부여해야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권은요, 딱 두 가지예요, 세율이. 그 특이하니까 시험에 이미 나왔어요. 정답 질문으로.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70%고, 1년 이상 보유했어요? 2년 보유했어도 주택 분양권은 몇 프로? 60%예요. 그래서, 자, 주택 조합원의 주권과 달라요. 분양권은 딱 두 개예요. 1년 미만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2년 보유했어도 몇 프로? 60%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 넣습니다. 나중에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원래 이제 중과세예요. 원래 이제 중과세 하는데, 근데 20% 또는 30% 중과세를 하는데,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이게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세율만 적용되는데, 한번 볼게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의 경우는 어떤 간에 원래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그럴 때 다만 거기다 할증을 해요. 원래는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는 할증하지 않는데, 만약에 보세요. 그냥 참고적으로 봐놓으세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그냥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6에서 45% 초과누수를 적용되는데, 조정대상 지역일 때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 하지 않지만, 원래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원래는 20% 할증해요.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20% 할증하니까, 그러니까 26%부터 몇 프로요? 65%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3주택자는 원래 이 기본세율에다가 기본세율에다가 여기다가 30% 할증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36에서 여기에 75%까지 이렇게 중과세로 적용되는데, 다만 이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때는 요 할증과세 하지 않고 그냥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물론 이제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 6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렇게 6에서 45% 초과누수세를 적용될 때, 원래는 할증해야 되는데 2026년 5월 9일까지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세율 적용돼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대로 다주택 중과세로 갈지 2026년 5월 9일까지인데, 이제 뭐가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한번 봅니다. 기타 자산이에요. 양도세상 자산 중에서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해온 거, 골프용권 같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이런 것들은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외울 건데 보유기간 관계없습니다. 좌우지간이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5% 8단계 초과누수세를 정해요. 자, 그래서 골프용권 같은 거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고 50%, 뭐 이러면 틀려요. 좌우지간이에요.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타 자산은 초과누수세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누수세 하면서 외웁니다. 오늘은 안 외워도 돼요. 그냥 기타 자산이라는 거, 얘네들은 이렇게 무조건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5% 좌우지간 초과누수세율 적용됩니다.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자고 팔면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요. 조세 포털 우려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불이익사항만 한번 보고 갈게요. 미등기 양도하면 실거래가 양도세 계산하고,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다 배제합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감면 다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해요. 그리고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70% 최고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까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자,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양도 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하고, 장기 보유등재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 과세 필성 금액을 구합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 양도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이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요,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배제되죠.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자 보세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 금액이 일치합니다.
양도소 금액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 차익이 곧 뭐가 되냐? 양도소 과세 표준금액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양도는 건물인데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표준금액 4억, 과세 표준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양도 차익 1억이니까 과세 표준금액 그대로 얼마가 된다? 1억이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이해하셨죠? 장특공제, 기공제 다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세율은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 미등기 양도하면 세율이 몇 프로예요? 70%예요.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7천만 원. 이렇게. 자, 나중에 또 연습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물론 미등기 양도했을 때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서 이제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는 게 나중에 뭔지 배우는데, 하여튼 불이익을 주는데,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이 3%인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0.3%인데 아직 이제 이런 걸 안 배웠기 때문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가 뭔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불이익이 있어요.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등기된 토지 건물은 3%, 미등기 0.3, 불이익이 있는 거지 배제한다고 시험에서 바꿨었는데 필요경비계산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배우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에 관련한 불이익 사항들 이런 정도 대충 봐놓고 갑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은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좀 더 배우고서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36회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미등기 양도와 관련한 문제가 나왔는데 독립범죄로 건설업자가 도시벌법에 따라 공사용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수금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건데 요거 후로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치사하게 후로 바꿔서 나왔는데 요거를 어휘법명장 잘 못 보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나중에 미등기 양도되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그럼 불이익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내가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그게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되면 등기된 곳으로 의지해서 불이익 주지 않아요. 그래서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허한 자산도 불이익 주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예, 그랬더니 이상한데 막 그러더니 나중에 교수를 찾아와서 제가 들으라고 아까 미등기 양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미등기 양도했을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2년 이상 보유하고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나가더니 화장실에서 제가 볼일 보는데 또 따라와주면서 아까 저 무허가주택도 그거 있잖아 하면서 또 물어보길래 나보고 어쩌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사실 알려드릴게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를 부한 자산은 이제 불이익을 주지 않고 등기 의제하거든요. 자, 오늘은 자세한 거 됐고 자, 요것만 기억합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 대표적으로 비과세 감면 다 배제, 장특공제, 기본제 배제되고 최고세율 몇 프로? 70% 정도 된다. 그리고 아직은 안 배운 건데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 근데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고 하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더라. 하고 그냥 오늘은 지나갑니다. 안 배운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소화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교재 바로 그냥 이건 줄 안 거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는 지금 배울 게 아니에요. 3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납세 절차요. 자, 이거는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6회 시험에 나왔고요. 37회 시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고요. 납세 절차 별표 3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번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모읍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자, 집중력,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면서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어깨도 돌립니다. 자,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자, 박수! 2번, 1번, 3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이제 힘이 넘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음이 납세지인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세지로 할 것이냐. 거주자다.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둔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부동산 소재지 아니에요. 양도자의 주소지와 양도 물건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양도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거주자일 때는. 비거주자,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납세지 주소지로 가면 미국 그러면 안 되니까 비거주자가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자산에 양도했을 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럴 때 이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요. 마돈나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납세지요?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마돈나가?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강남에 있는 부동산 팔았으면 강남구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 부동산 소지 아니고,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거소지로 가면 안 되고 국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우리 같은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요? 확정신고 납부 안 해도 가산세요? 그러면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자, 어떤 관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입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자, 1억에 샀는데 1억에 팔았어요. 자, 양도 차익이 없죠? 1억에 샀는데 마이너스 7천만 원에 팔았어요. 마이너스 3천이죠.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36개 시험에도 질문에도 나왔지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해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리고 반드시 보다 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도. 그래서 시험에 36개 나왔고요. 자주 나와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할 때도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요, 여기 잘 보세요. 시험에 한번 정답집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수시부가라는 게 뭐냐면 납세자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수시부과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이 사람이 세금을 낸 게 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예정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세금 낸 게 있으면 이를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당연하지, 세금 낸 게 있으면 공제하여 납부하는데 시험에서 어떻게 바꿔서 나왔냐? 틀린 거 골라라 문제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X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아니고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2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2월 14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달에, 자,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예요? 4월 언제? 30일입니다. 여러분,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3월 28일 아닌가요? 4월 28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 하기 때문에 항상, 자,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그 달의 말일입니다. 아셨죠? 그 달의 말일.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생일날, 여러분 생일날 부동산 양도했다고 해가지고 예정신고 기한을 다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생일은 얘기하지 말고 생일날 부동산 팔았을 때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네? 생일날 부동산 팔았을 때 예정신고 기한 언제냐고요? 그러면 생일 1월달이세요? 여러분 생일 축하해 주세요. 1월달이라는 생일이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요거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로 바꿨습니다. 자, 아니고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고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상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좀 배우셨어야 되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이 됐습니다. 허가일이 나중인 거죠.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4월 13일 이게 이제 양도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그리고 허가받은 게 5월 4일입니다. 그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그러면 언제입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원래는 양도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이지만 이때는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이번 36개 시험 같으면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분기 아니에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또 이때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대금이 청산됐지만 나중에 배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민법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렇게 예정신고하라고 하면 4월 15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닭광돼가지고 서로 돌려주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한다 말로부터 2개월 이렇게 정신구기한을 합니다. 아셨죠? 양도일이 아니라. 또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에요. 36개 시험은 허가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로 바꾸는 게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허가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역시 2개월이고요. 이거는. 주의할 할 것은 허가일이고 양도일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지 분기 아니고요.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예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주식을 팔았다. 상반기 말일은 6월 30일,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 하반기 주식을 팔았어. 그러면 하반기 말일 12월 31일 반기 말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은 빈번한 거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아서 합니다. 분기 아니고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고 부담부 중에 이번에 또 시험에서 바꿨는데 또 몇 년 전에도 2번 나왔는데 특이하니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보기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요. 자, 35회 시험 때는 이거 제가 2개월로 시험에 나오면 2개월로 바꾼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보증이 하면 몇 개월이야? 3개월. 그러니까 특이하니까 이거 시험에서 2개월로 바꿀 거라고 했는데 2개월로 바꿔서 나왔고 또 이번 36회 시험은 부담보증의 경우에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꿨어요. 분기는 없어요. 에? 주식이 반기가 있고 나머지는 다 양도일이 속하는 또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또는 부담보증에는 3개월 이런 거지 이거 분기의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꿨어요.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맞으면 숫자 앞에 있는 것도 항상 같이 보라고 제가 맨날 얘기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같이 봐야지 항상. 그래서 이거 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로 바꿨습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인데 그 다음에 신고 효과를 봅니다. 이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우리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지방세나 국세나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자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부정한 방법 아니고 사기기타 방법 아니고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미납부세액 20% 과소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납부세액 10% 가산세 정도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하루만 딱 지나도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고지 전에 이 고지서 발부 전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정가산세는 일일 얼마? 0.02% 10만 분의 21호 정도 됩니다. 예? 저 총론에 배웠어요. 신고불성가산세, 납부정가산세 여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깔아놓고요. 근데 어서요 자진해서 예정신고납부기한에 자진해서 신고납부를 이행했을 때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정신고납부가 옛날에는 임의적이어서 안 해도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납부하게 되면
산출세액에 뭐 몇 프로 세공제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정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지하철 선로에 플랫폼에서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지하철 플랫폼에서 떨어집니다. 선로로. 그래가지고 충격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저쪽에서 지하철 두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정광석화처럼 뛰어들어가서 구해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 일 아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정광석화처럼 나타나서 CPR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살려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 구할 의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인터뷰할 때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 참으로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똑같이 그런 얘기하죠?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데. 근데 할 의무가 없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줘요. 근데 자 보세요. 소방관이 불나는데 불 껐습니다.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도둑 잡았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소방관이 불 끄다 말고 무섭다고 도망갑니다. 처벌받습니다. 경찰관이 도둑 잡다가 무섭다고 도망가면 진짜 처벌받아요. 자, 예정신고 납부가 강행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세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확정신고 납부를 봅니다. 자,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는 어떤 관계냐. 확정신고납부요. 해당 과세기간에 이번 시험에도 나왔지만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아까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 해야 한다고 그랬죠?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합니다. 자,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시험에 나왔고요. 확정신고 납부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 또는 결정 경정한세 또는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세금 낸 게 있을 때는요. 이를 어떻게 한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 36개 시험에서 옳은 곡을 하는 문제에서 이게 옳은 거였어요.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맞잖아요. 빼고 세금 낸 거 있으면 빼고 납부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했는데 옳은 곡을 하는 문제에서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맞췄어야 됩니다. 자,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납부 기간은요, 보세요.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같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언제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하여튼 양도수익이 발생한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옛날 시험은 아니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자진해서 확정신고기한 내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했다 할지라도요. 이것도요 강행적이에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그래서 안 하면 가산세고 했다 해도 세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떠들고 있는 느낌이 갑자기 막 드는데 뒷골이 써내리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확정신고 생략을 봅니다.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확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둘 다 해야 되는 건지 잘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했어요. 다음 연도 확정신고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여러 번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세 금액과 합산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잘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예? 금방 봤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 서로 바쁜데 다음 년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뭐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 이 사람이 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같은 연도에. 자,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번 양도하면 양도수익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비례세율 대상이다. 만약에 40%, 50%, 세율이 정도는 비례세율 대상이면 합산해서 90%로 계산하든 따로따로 계산하든 결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다. 둘 다. 자, 누진세율 대상이면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이면 과표가 요만큼일 때, 과세표는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달라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이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는요,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7천으로 해서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했어요. 합산해서 7천으로 양도세 계산해서 예정신고했습니다.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해야 됩니까? 아니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누진세율 대상이면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질 때 합산해서 계산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 보세요. 이번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져서 세금계산 달라질 때는 반드시 이럴 때는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할 때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세금계산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없다고 들리고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얘기고 확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돼요.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에 정도에 따라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전 가산세 1일 0.02% 똑같습니다. 자, 이 얘기들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 고자가 건물을 신축, 증축하고 아까 봤어요? 증축의 경우는 바닥면 제각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환정해서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양도할 때 5년 내 건물 양도하는데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5년 내면 증거제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그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한다? 그럼 페널티를 줍니다. 감정가액 중에 쓰면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 5% 상당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3으로 바꿔서도 나왔고 이거. 또 산출세액의 5%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정가액 중에 쓰면 감정가액 5%, 환산취득가액 중에 쓰면 환산취득가액 5%인데 산출세액 5%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용의 수준을 막기 위해서 가산세 5% 적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들이요. 교재 주요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자, 양도소득 우리가 기본제는 됐고 세율도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그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쭉 넘어가서 양도세 우리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여기서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 여기 특례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심화과정에서 배울 거고 여기 별표 3개고 시험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자주 나오죠. 그래서 36회 시험은 이미 나왔고요. 자, 여기 봅니다. 납세지는 여러분 거주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주소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소지 없을 때 거소지요.
비고자일 때 양도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었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 정도.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인데 여기 봅니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적용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예정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확정신고 납부든 예정신고 납부든 요건 같으면 다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세액이 있다,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죠. 이를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자, 이런 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분 봅니다. 또 부동산 등 양도세의 신고기한이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데 요거 분기의 말일로부터 X입니다.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보세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 허가일,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역시 분기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고요.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식 출자 지분은 빈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일이 속하는 얘는 뭐예요? 반기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요. 부담보 증여 계속 시험에 나왔죠. 35에 36.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역시 달의 말일로부터인데 역시 분기로 바꿨고, 이번에도 분기 X고,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 3개월.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할 일 있을 뿐이에요. 예정신고 납부. 자, 제가 한 대로 똑같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포인트 어떤 건지. 요거 산출세액 계산은 모르셔도 되고요. 예정신고 납부 불이행했을 때는 이제 가산세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자, 가산세 적용되는 얘기. 자, 우리가 요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똑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이 2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 이런 거 똑같습니다. 과소신고했을 때 10%.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만 기억합니다.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만. 그 다음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2, 0.02%씩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나머지는 됐어요. 지금 보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확정신고 납부요. 확정신고 납부는 여기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데도 적용한다는 거,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과세 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일 때도 해야 되고. 이번엔 36회 정답으로 나온 거. 확정신고 납부할 때 예정신고 산출세액, 양도소득한다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한 게 있어요. 또 결정 경정한 세액, 과세권자가 세금 부과한 게 있어요. 수시부가세액이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 포인트라고 했죠?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는 거.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틀려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이번에 정답표로 나왔어요. 자,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자, 제가 줄근 대로 것만 줄거세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확정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는 고조하는 그 과세 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신고납부, 확정신고 납부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납부. 자,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겁니다. 확정신고 생략 중요한데, 예정신고 환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 중대상 자산 등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자,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보세요. 예정신고를 2위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게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정신고 했는데 확정신고 하는 경우인데, 당연대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위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을 때. 나머지도 그런 거예요.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 등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해야 한다는 거. 생매상이 달라질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참고고요.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내용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심화과정 때 알려드릴게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건물 신축 증축하고 나서 그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 몇 년 내 양도할 때 5년 내 건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에, 환산취득가액 중에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이 몇 프로? 5%. 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가산세 적용된다. 이거 산출세액에 또는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 5%지 산출세액에 5%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셨죠, 여러분들? 산출세액 X 해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제가 한 대로 똑같이. 이 규정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봤고요.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고, 물납과 분할납부인데, 여러분. 자, 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콕 줄체상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빨리. 자, 집중 한번 해보시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 신고는 하지 아니한다. 결심하셨습니까?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발생한 때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다 틀려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거주자가 2026년 2월 25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26년 5월 31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언제 X인지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2월 25일 날 양도했어요. 양도에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4월 30일까지지. 5월 31일에는 예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4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부 중에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속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나, 둘, 셋. 약간 답이 없고 하려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입이 모아진 사람도 아유 숫자만 보면 하수라고 했는데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지 고수라고 했잖아요. 부담부 증의 경우만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3개월이에요. 근데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이거 2개월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숫자만 보면 하수죠. 양도리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분기로 바꿨어요. 36개 시험에서. 숫자만 보면 하수. 자, 20번입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연도의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이외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언제 X인지요?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그거죠? 정확하게.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위 이상 신고한 자가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산해서. 좋습니다. 물납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는 아무리 꾸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안 됩니다. 재산세만 납부일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과세 관할 구역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요. 종부세, 양도세는 안 돼요. 분할 납부는 다 됩니다. 자, 재산세는 납부일세 250 초과할 때, 종부세도 우리 집 납부일세 250 초과할 때 인크해달라고 그랬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양도세는 1,000만 원 넘게 내는 거 우스워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고요. 분납기한이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양도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기한 헷갈리면 어떻게 해보냐? 362.
362 이렇게 옵니다. 오우, 암기 코드 나오네. 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분할 납부기한 암기 어떻게 온다고요? 362.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이렇게 옵니다. 분납기한 362. 좋습니다. 그래서 362 아셨죠? 분납기한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이렇게 옵니다. 자, 분할납부 얼마를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 재산세, 종부세 설명드렸어요.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분할납부로 2,000 이하, 2,000 초과로 나눠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잘 보세요. 납기인에 최소한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예요.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만 원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200이에요. 1,000 내고 나머지예요.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4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400, 1,000 내고 나머지니까 2,000이 할 때는 1,400. 그러면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O, X요. 맞습니다. 근데 맨날 제가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200이면 200, 1,400이면 400, 1,800이면 800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험에서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맞춰야지. 이 정도까지 했으면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1200일 때 200, 1400일 때 400, 1800일 때 800 최대 분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서 1600으로 나왔을 때 맞춰야 돼, 못 맞춰야 돼? 맞춰야지. 더 이상 어떻게 알려줘. 자, 여러분들. 그래서 맞춰야 됩니다. 납부할세액이 2,0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1,200. 3,600일 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3,6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 1,800. 절반까지 분할납부 자, 할 수 있다는 거. 2,000 초과하면 2,000 이하일 때는 1,000 내고 나머지요. 아셨죠? 사례를 했다고 외워둡니다. 핵심국 출제 상집은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인 경우 최대 400만 원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크네, 이거는. 자, 좋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금방 했는데. 자, 양도세, 부가세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납부할세액에 부가세목은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이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한번 그냥 참고로 봅니다. 자, 국유산 양도세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심화 과정에서 보면 돼요. 자, 오늘은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국유산 양도세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생략합니다. 그 밑줄은 뭐 물납과 분할납부는 거기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거 줄 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305페이지 설명 다 드렸고요. 어떤 예인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유산 양도세는 다음에 해볼게요. 다음에 해보시고 심화 과정 때 봅니다. 자, 시험편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나무. 하루 종일 틀어짐없이 서 있는 나무는 힘들지만 나무가 되고 싶어 씩씩하게 버텨낸다. 무언가 되기 위해 너도 분명 힘들겠지만 씩씩하게 버텨내자. 멋진 나무가 될 수 있게. 멋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게 힘들지만 씩씩하게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동안 기본서, 기본이론 과정을 수강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아득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시간들은 결코 헛되이지 아니해서 아니에요. 이게 다 돌아보면 없는 것 같지만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 이게 헛되지 않습니다. 저랑 같이 호흡만 맞춰놔서 대충 들은 풍월만 있으면 다 제가 압축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다 해드립니다. 늑봄에는 실력의 작은 꽃으로 피어날 것이고요. 앞으로 심화 과정은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되겠지만 결실의 가을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길 응원합니다. 멋진 나무가 될 수 있게, 멋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게. 아셨죠, 여러분? 힘내시고. 자,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